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5급 단어 하루 8문장으로 40일 만에 끝내기 프로젝트. 오늘은 8번째 날이고요. 문장 한번 쑥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这个房间太暗了，不如多安装几个灯。 58번 他总是做没把握的事情，迟早会吃亏的。 59번 你应该学会吸取教训，不然不会进步的。 60번 爸爸无奈地沉默下来，不想再和妈妈吵了。 그 다음演讲的时候要抓住中心，省略那些次要的内容。 네, 그 다음 62번 这个行业对形象有很高的要求，此外也重视学历。 네, 63번입니다. 这些天真单纯的孩子有时候调皮淘气，有时候很乖。 예, 64번 手机突然震动了一阵，我被吓到了，感觉心脏受到了刺激。 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这个房间, 이 방은 타이는 원래 러를 잘 쓰죠. 안, 어둡다, 너무 어두워서. 不如라는 말은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씁니다. 그죠? 100번 듣는 것, 한 번 보는 것, 어느 게 낫다는 얘기죠? 항상 뒤에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할 게 더 낫겠어.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또 안装, 안装은 설치하다라는 동사, 灯 하면 등, 몇 개의 등을 더 설치하는 것이 낫겠어.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뿌루는 항상 요거부터 들으시면 되고, 특히 듣기에서는 뿌루가 나올 때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뿌루 하면 이제부터가 더 좋다고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빠워 얘기를 밑에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좀 분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빠워는요, 사실상은 동사일 때 진짜 물건을 손에 꽉 쥔다는 뜻도 가능은 해요. 근데 거의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추상적인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할 거고, 잡다 혹은 요거는 한자 그대로 읽어서 파악하다라는 뜻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데요. 자, 따페이를 조금 붙여볼 거예요. 특히 정말 많이 쓰는 거, 기회를 잡다, 把握机会, 把握机会. 그리고 중점, 이런 경우는 파악하다라는 해석이 괜찮죠. 把握重点, 把握重点. 그리고 본질을 잘 파악하다, 把握本质, 把握本质. 예, 요런 게 이제 把握가 동사일 때 뜻이라면, 명사일 때는 뭔가 자신감, 성공 가능성, 요런 걸 나타내면서 거의 동사 요 메요 하고 같이 써요. 예를 들어서 明天的考试, 내일 시험에 你有把握吗? 너 자신 있어? 没有把握, 아우 자신 없어.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그는 总是, 시는 뭐 빼고 쓰기도 하고요. 언제나 항상 부사입니다. 做, 합니다. 事情, 일을. 일단 흐름을 잡고 어떤 일을 합니까? 没把握的, 没有 혹은 没把握 하면 자신 없는 일을 합니다. 요렇게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迟早를 하기 전에 또 딴 걸 하나 할게요. 여기 보면 이르다와 늦다 구조로 되어 있지요. 早晚. 그리고 早는 그대로 쓰고요. 늦다는 우리가 지각하다에 쓰는 迟到의 迟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迟早가 나오고요. 요거 구문도 하나 있어요. 总有一天이라고 해서 早晚迟早总有一天이라고 하면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즉 이런 일이 곧 생길 것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아직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뭐일 것이다의 추측이 난 가능성을 나타내는 호의하고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호의, 뭐 하게 될 것이다. 호의가요, 뒤가 되게 문장이 길거나 이러면 그나마 좀 안정감이 있는데, 너무 짧고 그럴 때는 보통 덜을 습관적으로 써서 좀 안정감을 주는 편이에요. 뭐 길어도 쓰시려면 쓰셔도 돼요. 吃亏는 이합동사, 손해를 보다, 손해를 입다. 언젠가는 제 저러다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자, 너는, 인가에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学会, 배워야 한다.
자, 목적어 호흡 조금 길게 잡고 시취 어떤 영양분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시취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추상적인 것 특히 教训, 시취, 教训 교훈을 받아들이다.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따페이고요. 教训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은 명사잖아요. 교훈. 근데 얘가 동사일 때 뜻이 되게 독특해요. 교훈하다 이럴 순 없잖아요. 약간 피핑하고 뜻이 좀 비슷해요. 야단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된다? 교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 不然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if not,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일단 두 개를 외워요. 要不然 그리고 4급 否则 이렇게 두 개만 일단 외우시고요. 이렇게 하면 두 글자만 읽어볼까요? 要不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두 글자 읽어볼까요? 不然 그렇게 써도 되고요. 란으로 끝날 때만 더 화를 더 붙일 수 있어요. 란으로 끝날 때만. 그럼 不然的话 요 두 글자 不然的话 요거 지금 안 보이시나요? 한 번 더. 요거요. 자, 그 다음 전체도 어쨌든 란으로 끝나니까 要不然的话 이렇게 6개가 다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要不然 要不不然 자, 이제 란으로 끝나는 거는 不然的话 전체 要不然的话 그리고 否则까지 6개. 요렇게 다 똑같이 한 번에 딱 외우시는 게 깔끔해요. if not 그렇지 않으면 호의가 뭐뭐일 것이다인데 부호의 역시 덜을 썼어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 진보, 진보하다. 발전, 발전하다. 진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60번. 자, 60번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또 설명하고 바로 올라갈게요. 우리가 동작이 동태로 가요. 동태로 간다는 말은 움직임이 막 생겨나는 쪽으로. 예를 들어 차가 운행을 시작하다 할 때는 보통 칠라이를 붙여서 카이 칠라이 혹은 조용히 있다가 웃기 시작하다 샤오 칠라이 이렇게 쓰는 반면 동작이 정태, 움직임이 이제 정이란 말은 조용한 상태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가던 차가 멈추어 서다 하면 팅, 샤라이 요렇게 되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비슷하게 나올 거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로 돌아오셔서 빠바, 아빠는 우나이는 어쩔 수 없다. 별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첨모, 침묵하다, 말하지 않다. 그럼 막 웃고 떠드는 것과 달리 침묵하면 동작이 사라지는 쪽이라서 뭘 쓴 거다? 시알라이를 쓴 거예요. 침묵했고 뿌시앙 뭐 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허마마, 엄마와 차오. 차오는 형용사일 때는 님은 타이 차오러. 니네 너무 시끄러워. 시끄럽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말다툼하다. 뿌샹에서 짜이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뿌샹 셔머셔머러 변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진 거지요. 더 이상 엄마와 다투고 싶지 않아졌다.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演讲, 우리 공연하다 할 때 비아오이엔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연하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연하다, 연설하다. 강연을 할 때는 演讲的时候要뭐뭐 해야 합니다. 쪼아 뒤에 뭐를 썼냐면 쪼라는 결과보호를 썼어요. 얘는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잊어버리기 기억을 딱 잘하다 할 때 보통 뭘 써요? 지, 쪼 쓰잖아요. 그러니까 쪼아는 단순히 잡다인데 쪼아, 쪼를 쓰면 꽉 잡다, 잘 잡다 이런 느낌이 좀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아야 된다. 뭐를? 중심하면 중심, 가장 내용의 핵심 이런 걸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말은요. 그 우리 영어에서 아동센터, 근데 센터, 무슨 센터 이런 말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무슨兒童中心, 아동센터 이런 거 할 때도 중심이란 말을 써요. 자, 그리고 省略, 생략은 해버려라. 내용을, 어떤 내용을, 那些 그러한, 次要라고 하면 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차적이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내용들은 일단 생략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요 쪼아 갖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우리 기회를 잡다 아까 앞에서 뭐 배웠죠? 把握机会 배웠어요. 그래서 이 따페이는요 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이렇게 머리로 수학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공식을 돌리듯이 이거를 써야지 한다고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놔야 내 입이 전화하다 따대화 이렇게 나오듯이 뚜루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랑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꼭 소리 많이 내주세요. 기회를 잡다 把握机会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배운 거예요. 기회를 잡다가 되는 게 抓机会도 가능하고요. 둘 다 꽉 잡다 하면 住 쓰세요. 把握住机会抓住机会라고 쓰셔도 네, 상관없으세요. 자, 62번입니다. 这个行业 行业는 어떤 업계나 업종을 말하는데 발음을 자꾸 싱이에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업종은 对形象 形象은 말 그대로 형상보다는 이미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이미지에 대해서 요 있어요. 아주 높은 야오치오 요구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외모 본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렇게 깔끔하고 외모 본다는 얘기예요. 이 업종은 이미지에 대해 높은 요구가 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미지 괜찮아야 된다. 외모 좀 괜찮아야 된다. 此外 자, 여러분 이 此라는 글자 한두 번 앞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5급에서 너무 날라와요. 这로 시작하는 말은 다 돼요. 这, 这, 这么, 这样, 这里뭐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예제 총词 해석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뭐뭐로 붙어져. 词는 这로 시작하는 말은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때부터도 되고 这처럼 여기부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이때부터 여기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到此 하면요. 뭐 여기까지. 到这儿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 더. 얘 진짜 많이 나와요. 如此. 이 루라는 말은 같을 여자잖아요. 그래서 좀 고급지게 적은 거고 편하게 적으면 像 뭐뭐와 같다. 여기서 此는 这样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다. 혹은 남을 꾸밀 때는 이와 같은 뭐뭐뭐. 如此. 그러면 此外 하면 이 외에, 이 밖에. 이 주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V1, O1 할까요? 重视, 뭐도 중시한다. 학력도, 여기 되게 까다로운 곳이네. 학력도 중시합니다. 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두 가지 묘사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3번입니다. 하이즈를 향해서 갈 거예요. 이러한, 한 명이 아닌 거죠. 이런 天真单纯的孩子 두 가지 형용사 天真 하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걸 묘사할 수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뜻일 때 너무 설이 단순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유치하다.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단순한 아이들은 有时候怎么怎么样有时候怎么怎么样 때로는 어떻고 때로는 어떻습니다. 때로는 调皮 그리고 병렬관계 옆으로 눕히세요. 淘气 그래서 调皮 하면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고 淘气 하면은 말썽 부리고 되게 이제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안 좋은 걸 나열했어요. 우리가 귀신 기자를 써서요. 淘气鬼 하면 말썽 꾸러기.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것들 이거 많이 붙여요. 지옥鬼하면 아주 술 주정뱅이 뭐 이런 것도 쓰거든요. 어쨌든 이렇고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헌 꽈이라고 하면 주로 아이들을 묘사하면서 아우 착해라 말 잘 듣네 얌전하다 이럴 때 때로는 또 되게 말도 잘 듣고 얌전하고 착하다 요렇게 두 가지 상황을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4번 자 64번 보시면 手机 핸드폰이 갑자기突然 震动하면 진동하다, 울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이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얘기. 전은 숫자 1하고만 쓰지 2, 3, 4가 없다. 무조건 이전이다. 뜻은 어떤 것이 금방 발생했는데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게 유지됐다가 확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전에서 참 외우면 좋은 표현이 下了一阵 그대로 좀 적으시면 돼요. 유 이건 뭘까요? 갑자기 비가 확 내렸는데 또 금방 끝나버렸어. 소나기 내렸다.
下了一阵雨 할 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진동이 윙 올렸다가 금방 또 끝났다는 거예요. 윙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때 투란 갑자기라는 부사를 썼는데요. 우리 얘는 4급이고 5급의 갑자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개 차이점을 조금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6급까지도 아마 계속 두고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여기 적을까요? 투란하고 그리고 우리 5급의 갑자기는 일성이에요. 호란이 있었어요. 부사로 갑자기 해서 이런 동사를 꾸민다거나 형용사를 꾸민다거나 할 때는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형용사로 갑작스럽다 이렇게 서술어로 말이 딱 끝날 수 있는 거는 오직 투란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你来的 네가 온 정도가 很 하고 끝났다. 이 두 개 중에 골라라. 너무 갑작스러워 하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형용사 누구밖에 안 된다고요? 很突然밖에 안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부사지만 투란은 형용사로 很突然, 非常突然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핸드폰이 아주 잠깐 동안 갑자기 진동이 울린 거예요. 我被吓到了. 到라는 결과보호는 어떤 결과가 동작이 이루어져 버렸다 라는 뭐뭐 하게 되었다 라는 결과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뜻을 가진 것 중에서는 자오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이게 동사에 따라서요. 어떤 동사는 따오밖에 못 쓰고 어떤 동사는 자오밖에 못 쓰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해요. 근데 다 되는 거라면 해보면 마이 사다, 사냈다, 사게 되었다, 마이 따올러, 마이 자올러 둘 다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냈다, 자오 따올러, 자오 자올러 상관없어요. 시아 따올러, 시아 자올러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시아는 이제 놀라다는데 놀람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간주에는 명사일 때는 느낌, 감각. 하지만 지금은 느끼다, 뭐라고 느꼈다. 이렇게 목적어가 좀 깁니다. 이렇게 느꼈다. 신장, 심장이 요 글자 잘 보세요. 우리 요 글자만 딱 보면 언제 쓰죠? 더럽다. 짱 할 때는 일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기를 나타낼 땐 사성으로 짱으로 떨어져요. 심장이 受到 받았다고 뭐를? 刺激, 자극하다. 여기서 명사로 자극을 받았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문장이 좀 많이 어려워졌죠? 자, 그러면 한국어 내용을 말 그대로 느낌만 받고 이런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구나. 한 단어 막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중국어로 한번 소리를 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